인체에 따른 오식차 명상할 차례죠. 205페이지 보십시오. 공의 지혜를 얻기 위한 사유명상. 이 공성을 알려고 하면 그 사유가 꼭 필요해요. 그 사유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는 금방 파악이 돼요. 파악이 되는데 공성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하려면은 이 사유가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인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혈량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비량이라고 그러죠. 혈량은 요즘 말하는 그 직관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얘기할 때 인식 수단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혈량이고 둘째는 비량. 그러면 비량은 추론을 얘기해요. 요즘 말하는 추리이죠, 추리. 추리가 비량에 속합니다. 비교할 비자고 량하는 거는 이거는 인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성을 공성은 이렇게 혈량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량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알면 또 그 다음에 왜 되느냐? 그래서 알면 그 다음에는 다시 혈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식 수단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의 수단이 이 두 가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있는 감각이나 발바닥 감각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건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혈량에 속합니다. 알아차리면. 근데 비량은 이제 사유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현대 사람들은 직관력보다는 대개는 이런 추론하는 것, 사유하는 게 발달되어 있어요.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를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사유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사실은.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제 깊게, 넓게 사유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유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분별하는 걸 그냥 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분별하는 것을 이빠산나라. 근데 이 사유하는 것도 이빠산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추론을 통해서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토론하는 것도 바로 이빠산나가 될 수 있어요. 대승 이빠산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사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유에는 첫째 겨냥의 뜻이 있고, 둘째는 해체의 뜻이 있고, 셋째는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유한다 하는 게 왜 겨냥의 뜻이 있느냐 하면 이건 너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 이러면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죠. 미국에서 어디 혼자 어떻게 잘 생활하느나 하는 걱정을 하면 그 걱정하는 생각이 어디 가 있습니까? 아들한테 가 있죠. 근데 그 생각이 겨냥의 뜻이 있다는 거죠. 네. 생각은 다 겨냥이 있다. 네. 젊으실 때 연애할 때 내도록 그녀를 생각한다든지 그 일을 생각한다든지 생각한다는 게 바로 겨냥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뭔 줄 아세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사랑이 나왔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치면은 생각할 사자에 야를 약자, 이란자, 사량이죠. 사량. 이 사량에서 사랑이 나왔다고 한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들 생각하고 헤아리는 거죠.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헤아리고 그녀를 생각하고 그녀를 헤아린다 이러면 그건 사랑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생각은 겨냥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그녀와 그이를 사랑할 게 아니고 공성을 사랑해요. 공성. 그래 공성의 겨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 공성을 늘 겨냥을 해서 추론을 하게 되면은 공성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견해를 없애고 또 공성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성을 이제 바르게 하는데 해체해야 하는 거죠. 그 사유의 특징은 뭔가 하면 대상을 해체시키는 뜻이 있어요. 다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명상의 사유를 이제 통해서 공성을 체득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한번 읽고 오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법 깁니다. 자, 동정 또는 죽비로 시작을 알린다 이랬는데 원래는 이거 시작을 알릴 때는 죽비 3번 치고 동정 한번 올리는 것이 좋더라고요. 경험상으로. 죽비 줘보십시오. 죽비 없습니까? 남주 의식을 집행하는 죽비는 따로 고객님 주십시오. 죽비가 잘 만들었네. 중심이라. 왜 잘 만들었다 이 안에 뭐 끼어지. 네. 3번 치고 동정을 한번 치줍니다. 집중시키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차 도구 일체를 갖추고 차를 우려내 맛을 음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동정의 신호를 소리를 들으면서 시선을 곳곳에 또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행다선을 합니다. 이게 이제 행다선을 이제 하는 거죠. 여기 왜 시선을 곳곳에 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능경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시선을 곳곳에 두는 것은 집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딱 곳곳에 두래 눈을 반쯤 뜨고 반쯤 까고 눈을 시선을 곳곳에 두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좀 더 집중 잘하면은 들숨 날숨을 한 2~3차례 보는 겁니다. 아예 눈을 감고 봐도 돼요. 그리고 들숨 날숨을 지켜보면 집중이 훨씬 잘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집중할 때는 몸의 긴장감이 완화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어깨 힘 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어깨 힘을 빼는데도 몸에 이렇게 긴장감이 있다 이러면은 그때는 미소를 띄어야 됩니다. 미소. 그럼 미소는 왜 띄는가 하면 이것도 매우 과학적인 건데 미소를 띄면은 얼굴에는 한 300개 정도의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풀어져요. 그럼 얼굴 근육이 풀어지면 어깨 쪽은 밑으로 전부 다 싹 이렇게 긴장감이 풀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시선을 곳곳에 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있으면 몸에 긴장감이 완화된다는 거죠. 집중이 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하면서 뭘 해든 행다선을 하는 거죠. 행다선 하는 거는 차도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전부 다 갖추는 걸 얘기합니다. 딱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뭘 했는가 하면 딱 눈을 감고 차방을 이제 이렇게 시각화해서 그걸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럼 요거 어떻게 하는가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차방은 다시를 얘기하죠. 이게 이제 이걸 시각화하는 거죠.
시각하는데 이게 첫 번째는 정원을 만들어야 돼요. 정원. 예.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연못을 만들어야 돼요. 연못. 세 번째는 나당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다실입니다. 이건 방이죠. 그럼 이 공간이 몇 개 나오는가 하면 4개의 공간이 생겨요. 요걸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거는 정원에서 연못으로 오솔길이 있습니다. 오솔길. 연못에서 이제 이 마당으로 해서 다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시각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도의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각화해서 차방을 만드는 그 자체가 그건 명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4개의 공간이라는 거죠. 예. 이 4개의 공간을 내가 어떻게 잘 꾸미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심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정원이 잘 이렇게 내가 상상소의 정원을 꾸미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예. 연못에서 마당에 다시를 꾸미는데도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찌그러지거나 좀 이상하게 변하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 심리가 불안정하다는 얘기하잖아. 그게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러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차방을 시각화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자체가 힐링이 된다는 거죠. 이제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수많은 사람이 세계 사람이 가는데 왜 수많은 사람이 거기 가게 되느냐 하면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하는 모든 것은 전문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한 골목을 지나면 어떤 도로를 지나가지 않으면 호기심이 있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건축에서 하는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공간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의견은 물어되겠지만은 공간 활용도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상상 속에서의 시뮬레이션의 세계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도 공간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자르느냐 넣느냐 이런 것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개의 공간을 자기 나름대로 잘 꾸며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06페이지 넘어갑니다. 이 차방을 다 만들어 놔놓고 이제 만들어서 차방 속에서 이렇게 차상에 뜨거운 물을 붓고 차를 넣고 차를 오래 앞에 냉성차차 딱 두고 상상 속에 놓고 다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차를 이렇게 딱 우려내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기본입니다. 차 명상에 이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206페이지. 이제 눈을 뜨고 자간에 차를 넣고 우려낸 차를 명상 차자를 따릅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찬맛을 음미하면서 이 찬맛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차맛을 매개로 서로 관계 형성을 사유하고 차맛의 공성을 통찰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공성을 이제 사유를 해서 공성을 체득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성이라 하는 것을 이 그림자가 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금 법당 외벽에다가 시부도를 그려놓고 그 밑에 또 외벽에다가 구주심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구주심은 코끼리가 중심이고 시부도는 소가 중심이에요. 근데 서로 공통점이 있긴 있지만 시부도가 훨씬 재밌습니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근데 거기 보면 처음에 소를 찾아 나서고 두 번째 소 발자국을 보고 세 번째는 소를 발견하게 되죠. 네 번째는
그 밧줄로 소를 잡아 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를 길들이고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소가 뭐냐면 소가 마음이고 바로 공성을 의미합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 사유를 통해서, 사유는 그 어디까지 그러면은 가능하냐는 거죠. 사유는 적어도 소 발자국까지는 가능하다. 사유를. 개념적으로 공성을 이해하는 수준에 갑니다. 그리고 공성에 초점을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럼 소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를 발견하려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망념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망념을 제거하면은 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소를 가리고 있던 망념을 없애니까. 그럼 잡생각, 망념은 잡생각이에요. 감정의 생각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보입니다. 이게 공성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우리 요구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 바로 마음이라 하는 소, 마음이라 하는 이 마음공의 소를 뭐랄까 찾기 위해서는 사유를 통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발자국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이 발자국을 놓쳐버리면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발자국을 발견해야만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나아가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망상을 계속 제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유와 알아차림은 바로 길을 내는 거고, 바로 그 길 따라가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얘기하자면. 바로 그냥 탁 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됩니다. 공성은 눈을 볼 수 없고 손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공성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연기법인데, 연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과의 뜻이 있고 관계성이죠. 그래서 이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해서 관계성으로 이뤘기 때문에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모양도 있고 색깔 있는 그 자체가 내재하는 것이 없는 거죠.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러다 비어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비어있는 것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거죠. 색성형 미촉법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히 미설지, 무생량, 미촉법에 무단한 없다는,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파악을 하려면은 사유를 통해서 개념적으로도 그 공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소의 발자국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 사유를 통하여 안으로는 몸과 마음의 관계, 밖으로는 자아와 비자아와의 관계, 자기와 부모, 형제, 부부, 자녀와의 관계, 자기와 사회와의 관계, 자기와 자연 환경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와 닭이 등 차 도구가 있어 한 잔의 찬맛이 있음을 함께 사유 통찰합니다. 사유 통찰은 순서대로 이어갑니다. 사유는 사유인데 통찰이 붙었어요. 그래서 사유를 하게 되면 통찰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 맛을 기점으로 해서 차 맛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사유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하면 한 잔의 차를 딱 마시는데, 마시면 그 차 맛을 하는데 이 차 맛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저 안드로메다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안드로메다는 태양계, 수천 개 태양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차 맛이. 안 믿어지죠, 그죠?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저기 서정주 시인이 얘기했듯이, 그 한수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축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축새하고 새우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얘기죠. 근데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성이죠. 소축새 울음이라 하는 거는 하나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모든 게 그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 잔, 차 맛을 통해서 우주를 통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 본질이 비어있다는 공성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 명상해야 될 스토리입니다. 내용입니다. 그 참명상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본연의 마음자리, 공성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죠. 예를 들어 가나성 같은 경우 스토리가 있으면 안 돼. 다 잘라야 돼. 그런 방법인데 참명상은 스토리를 이용해서 말과 생활 끝난 그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방법론이 좀 다르지만은 목적을 지향하는 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상상의 다시를 시각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뜻은 집중력을 키우고 정장시키고 시각한 내용을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을 익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익히는 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육. 반복하면 어떤 그 다음에 수행의 목적을 각성시키는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다시를 시각한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차실 안에 우리가 시각하는 것 중에 다선 일미가 있어요. 예. 차선 일미라고 하죠. 차선. 예. 차와 선의 한 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맛은 다른 이름으로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바탕이 비어있다는 거죠. 한 맛으로 비어있다. 예를 들어 캠퍼스가 비어있기 때문에 갖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차별 경계가 바탕이 비어있음으로 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일미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일미라고 한 맛이다. 무시는 비유죠. 네. 음식 맛이 비유했는데 다스림이 이게 이제 최종 깨달은 내용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다시를 이렇게 정원부터 해가 쫙 이렇게 꾸미는 내용 자체가 그 안에 암시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다가. 재밌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그걸 어디다 쓰느냐 하면 그 요즘 정신병 치료하는데 시뮬레이션 이용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뜯어 고치는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치유하는데도 예를 들어 뭐 이라크에 참전한 군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알았다. 미국에서는 그때 그 충격을 겪었던 그 장소를 재현하는 겁니다. 예,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 딱 쓰고 쓰면은 그 장소 나오면은 자기가 총 들고 그 안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죠. 미국에서 진짜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그 생로병사 KBS 그 하루에 뭐 이거 옛날에 한 얘기인데 20년 동안 하루에 소주 한 병 마신 남자 얘기해. 중년 남자 20년 동안 마시는 몸이 이제 이상이 생겨서 MRI를 찍어보니까 내실이 커지는 거예요. 이 내실이 커지면은 이제 인지 능력 떨어지고 기억력 감소, 이제 알코올 침매로 가는 거거든. 그런데 습관이 되게 이걸 술을 끊지를 못하는 거죠. 술을 못 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큰 화면에다가 술 중독에 의해서 병원 치료받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 비디오를 찍어 놓은 걸 날마다 시청하게끔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치료에 의해. 근데 정말 결심을 해요. 그래요. 보고. 그래서 술을 끊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그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그 이기준 유전자는 책에서도 그 얘기. 인간의 그 저게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상하는 힘을 가지고 상상이 뭔가 상상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죠. 미래 이험을 한 것을 미래에 이렇게 상상으로 생각해보고 결행하게끔 돼 있다는 거. 바로 결행하는 게 아니다. 실패 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롯됐다. DNA가 그런 쪽으로 발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불교에서는 뭘 하는 거? 관상법이거든요.
요거 생각상 이게 이미지거든요.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켜보는 거죠. 이미지를 지켜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불교 명상법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 이 간무량 수경에 보면은 아미타 세계를 관찰하는데 16관상법이 등장하잖아요. 지금은 밀교에서도 부처님 이미지를 요 주마통 크기에 앞에 이렇게 딱 올려서 관상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 이건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 불교의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거, 자명상법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자명상법은 제가 창작하긴 했지만, 완전히 내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고, 다 불보살이 썼던 방법을 그대로 방법을 빌려와서 디자인만 살짝 바꿨어요. 현대 사람들께 맞게끔. 명상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적을 분명하게 한다. 그런 다스일미는 마음의 빛의 다른 이름이며 깨달음 내용입니다. 그래 뜰 앞에 연못의 연꽃이 활짝 피어 있으면 깨닫는 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연꽃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원을 만들어서 왜 연꽃을 만들었냐, 연못을 왜 만들었냐, 연꽃 때문입니다. 연꽃이 피는 걸 깨달음이 상징하지만은 불교에서는 정통적으로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연꽃은 진흙이 피지 마른 땅에는 안 핍니다. 진흙이 번뇌락하는 진흙 속에서 지혜락하는 연꽃이 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공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공성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가 완성되는 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글에 나와 있잖아요. 반야발음 일다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얻는다.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는 뭔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 번역하면 그래 되죠. 그래서 반야의 이 지혜의 완성은 완전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지혜는 현재 진행형이죠.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깨달음이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게 맞아요. 반야 발음 일다를 의지해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반야 지혜를 깨달음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 연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7페이지 넘어갔어요. 명상은으로 명상을 인도하는 사람은 행다성 수행자들이 쉽게 이야기하고 싶다면 명상 언어를 다르게 첨가하여도 된다. 자, 여기 참명상의 특징이 또 뭐냐? 명상 언어를 사용한다는 데 있어요. 이때까지 차법에서는 보여주는 것만 있죠. 손 동작 보여주는 것만 있는데 여기는 로가 첨가되는 것만 언어가 첨가되는데 이 언어는 바로 깨달음을 명상으로 인도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명상 언어란 말을 써. 이게 특징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내목골은 이제 이게 설명이고, 실제 세목골은 이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차상에 놓인 명상 자체는 참맛을 의미하면서 이 참맛이 여러 조건에 의해 발생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하여 관계망의 이치를 생각합니다. 자, 우주와 하나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로. 그래서 관계망의 이치를 생각한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전부터 상호 의존 관계로서 하나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하여 관계망의 이치를 생각합니다. 차상에 놓인 명상 자체의 참맛을 의미하면서 이 참맛이 여러 조건의 발생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하여 관계망의 이치를 생각합니다. 다음의 명상 내용들을 함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를 딱 붙여놨어요. 이 순서대로. 이 명상 순서대로요. 총 10번까지 딱 이렇게. 그리고 이걸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는 참맛이
차물과 혀와 미각의식 3자의 화합을 인하여 발생함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차 맛은 차도 일체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따는 사람, 차 따는 사람, 차 만드는 사람, 차나무, 빗물, 햇빛, 바람, 공간 등 인연을 또 생각 사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 맛을 일으킨 모든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통찰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차 맛은 혀와 미각의식, 차물, 이것이 원인이 돼서 차 맛이 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차물은 어디서 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물이 또 원인이 되죠.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이 있는 것도. 차는 그 다음 또 어디 연관이 있습니까? 차를 듣는 사람, 배달해주는 사람, 이런 쪽으로. 그래, 이 연결된 게 전부 다 인과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차 맛의 뜻이 연기함을 드러낸다는 거죠. 네 번째는 차 맛의 발생과 연결 뜻을 통하여 차 맛의 부분이 전체를 이루고 전체 속의 부분이 존립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차 맛 하나는 부분인데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면 차 맛 부분과 우주는 전체가 동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상호 의존 관계 5번 보면 따라서 부분은 전체고 전체는 부분으로 전체 부분은 동등함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동등하게 되면 어디입니까? 모든 다 연결돼. 우주 인터넷망부터 세계로 그 다음 물류유통망, 인터넷망, 인체 신경망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납니다. 여섯 번째는 이 모든 망의 근원이 알에 의해 주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마음의 망 하나로 연결되어 둘이 아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함으로 독립된 것은 없음을 이해하고 망이 마음의 망임을 이해합니다.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어려운 길 속에 들어왔습니다. 망. 그러겠네요. 이게 건물 망자인데 여기 전부 다 마음의 망이다. 마음의 건물. 건물 이렇게 쓰죠. 이거 이해 못하면 이 명상은 재미가 없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의 건물이라. 이건 뭐 전문 시간도 얘기했는데 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 것 같아. 한 번 더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즐겨보는 게 이제 드라마를 즐겨보시죠. 그렇죠? 근데 그 드라마는 생방송이 아닙니다. 그렇죠? 녹화를 해뒀다가 바로 이 전파로 발산을 하면 그 전파가 바로 수신되어서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신 그 드라마 자체가 전파로 저장된다는 게 재밌습니다. 이 이제 간섭 효과를 해가지고 비트로 대상을 째면은 그 간섭이 필름이 당기게 돼 있어요. 그럼 필름이 담았다가 다시 그 필름에다 비트를 쪼이게 되면은 당겨있던 그 이미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드라마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그거는? 드라마는 모양도 있고 색깔이 있는데 모양과 색깔은 전부 다 파장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죠. 여기 핸드폰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리가 홍을 날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파입니다, 전파. 그것이 파장이 길어오면은 거기서 소리로 싹 바꾸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전 세계에 가장 그 사람들 많이 쓰는 것이 뭐인 줄 압니까? 향수. 향수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향수는 화학자들이 만들어요. 분자의 진동수를 조절해가
향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기하서. 그러면 이 세상에는 향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동수를 이렇게 마음이 분별해서 향기를 인식하는 거죠. 얘기하서.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결국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세계예요. 근데 그런 세계를 전부 다 마음이 파장을 받아들여서 모양으로 색깔로 소리로 냄새로 싹 바꾸는 겁니다. 마음이 마치 뭐 같은 분광기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연결망이라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통화를 한다 이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서로가 전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화하는 거잖아요. 필요해서 전화하는 그런 행위는 뭐 마음이라. 마음에서 다 연결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인터넷에 요새는 인터넷 통해 장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상대가 여기서 주문하면 배달해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전부 다 마음으로 하나로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망이라는 거예요. 전문 시간에 또 얘기했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손을 들어봐요. 새끼손을 잡고 한번 실정해봐야 돼. 힘껏 제끼세요. 뭐가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자, 됐습니다. 알아서 됐네요. 근데 이게 왜 마음이 아프다고 하느냐? 우리는 손가락이 아프다고 그러고 뼈마디가 아프다 하지만은 아픔은 촉각이에요. 촉각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촉각을 누가 의식이 알았던 거죠. 마음이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책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잡으면 딱딱한데 책상이 딱딱하다 하지만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감각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럼 책상 자체는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아니다 이게. 물리학자들은 이 책상 99.9% 비어있다 이게. 원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딱딱한 느낌이 오느냐 하니까 손에 있는 전자기력과 책상의 전자기력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한 느낌이 온다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는 뭡니까? 결국 마음이 만든다.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을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6번째는 이걸 이해해야 된다. 자, 7번째는 상호 의존하면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은 무상이요. 무상을 통하여 모든 존재는 형상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견해임을 알고 그 잘못된 견해를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7번째는 변화를 알아야 돼. 참맛의 변화를 알아야 된다. 그럼 여기에 이제 표시를 좀 해두면 좋겠네요. 요 7번 부분은 차를 한 잔 마셔야 돼요. 네. 차를 마셔야 참맛이 무상하다 그런 거 알지? 네. 다음에 8번째 생긴 것은 사라지고 형성된 것은 무익이 되면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면 괴로움을 이해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고를 얘기합니다. 앞에는 7번은 무상이고요. 8번은 고입니다. 괴로움에 대한 뭐가 괴로움인지 이해를 하는 거죠. 9번째, 또한 둘이 아니므로 개체의 자아라. 존재하지 않음을 사유 통찰합니다. 유아라는 잘못된 견해를 버립니다. 아, 이 둘이 아니구나. 예, 둘이 아니다 하는 겁니까? 둘이라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전부 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게 왜 순간 변하고 또 관계성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동등된 개체가 없다. 이 무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상고 무아 3법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10번째가 뭐냐면은 또한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하여 연기함으로 자성이 없어 공함을 사유하여 이해합니다. 모든 존재가 실체를 주장하는 불멸의 자체 성품을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자성이 잘못된 견해도 버립니다. 자성이란 말은 실제를 얘기합니다. 그럼 불교는 비실제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뒤에
뭘 이렇게 전지하는 걸 두고 사유를 하고 그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항상 저지르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중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난민 문제겠지만, 난민이 유럽에 유입되는 문제지만,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저게 자살 폭탄 테러예요. 왜 자기를 생명을 버리느냐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데 있어서는 잘못된 견해가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S라고 하는 그 동네 안에도 보면은 공격조가 있고 자살 폭탄 테러조가 딱 이제 부대가 따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그래서 이 폭탄 테러조에는 자기 자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야반 도주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은 불쌍하고 신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더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요즘은 여자도 자살폭탄 테러 가담하면 참 안타까운데 대개 남자들이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 신문에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저걸 이렇게 자살해서 폭탄 테러해서 많이 죽이면 천국에 태어날 수 있대. 천국에 태어나서 이쁜 여자들 속에서 향락을 즐기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에 있어. 말도 안 되는. 그럼 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이죠. 거기에는 천국이 있다 하는 데서 근거를 하고 있다. 있을 유입니다. 유를 근거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 보는 겁니다. 물론 무도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없다 이거죠. 그런 자체 성품이라는 거, 실체하는 실체력 하는 건 없다 보는 게 불교의 제 입장이에요. 왜? 모든 상호 우정 관계에 있는데 무슨 독립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현실적인 진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걸 싫어해. 죽음을 가게 돼. 그리고 변할 수에 변하지 않는 뭐를 추구해? 그 뭘 추구하는 게 바로 유예요. 그래서 천국이 생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죽지 않는 자아가 있다. 영원 불사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는 불생불멸을 얘기해요. 생이 없고 멸도 없어요. 무생무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생사 그 속이야말로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성의 세계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공성을 깨달으면 이제 열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반도 이제 머물지 않게 되는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런 경지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실습을 해야 돼, 실습. 자, 이론적 공부는 그만하고, 자, 실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뭐, 알쏭달쏭 그게 뭐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청상유수같이 이 얘기를 그렇게 해도 너무 쉬운데도 듣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면 제 가슴이 묵묵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아예 부산에서 강의하니까 한 번에 손을 번쩍 들고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가 막 내려버리는 그런 힘이 쫙 빠져요. 이제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힘 빼십시오. 이 찻잔에 차물을 미리 따른 분들은 그대로 하고 없는 분은 상상으로 하시면 돼요. 자, 시선을 꼿꼿이 둡니다. 눈을 감고
들숨날숨 호흡을 보십시오. 두세 차례 정도 보시면 돼요. 눈을 감고 호흡을 볼 수 있으면 심한이 열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립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솔길이 나 있고, 산을 등지고 아담하고 아름다운 한옥집이 있습니다. 자, 오솔길 따라서 쭉 가면 연못이 있어요. 홍련과 백년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가로질러서 마루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창문을 통해서 방 안이 환하고 연꽃 향기가 방 안을 감돌고 있습니다. 자, 차상을 앞에 두고 차관, 그리고 물 씻긴 그릇, 명상찻잔, 차 숟가락, 그리고 차를 넣은 차통, 그리고는 바닥에는 물 끓이는 도구, 왼쪽 벽에는 차선 일미는 족자를 걸어둡니다. 한글도 좋아요. 자, 그리고는 다 갖췄으면 다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차를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어야 돼요. 녹차도 괜찮습니다. 모령차도 좋고. 자, 다시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물식인 그릇에 차를 쭉 뽑아냅니다. 자, 그리고는 명상찻잔에 차를 따르고 그 찻잔을 눈앞에 딱 둡니다. 상상소에서 명상찻잔을 보면 바닥에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고, 그걸 통해서 차 물이 아주 맑고 투명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이제 왔으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좀 희미하고 이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차실을 한번 다시 꾸며봅니다. 자, 이제 차실을 스스로 한번 잘 꾸미 봤다면은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눈을 뜨고 앞에 이제 있는 찻잔을 들고 한 잔 마십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요, 맛과 향기가 다 나타날 겁니다. 자, 한 모금 더 마시요. 한 모금 마시고는 그렇잖아요. 그걸 한번 내려놓습니다. 마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 맛에 대해서 한번 명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차방에 들어왔습니다. 차방에 앉아서 눈앞에 있는 상상의 찻잔을 들고 한 잔 마셔봅니다. 부피감과 액체감을 느끼면서 차물이 목을 통해 쭉 내려가면서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한 잔 마시고 한 모금 더 마시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차 맛을 음미하면서 차 맛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살펴봅니다. 차 맛은 혀가 없으면 맛을 느낄 수가 없고, 차물이 없으면 맛을 느낄 수가 없고, 그리고 차물과
미각이 또 있어야 되겠죠. 차물과 혀와 그 다음에 미각이 있어야 됩니다. 미각이 없으면 차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자가 만남을 해서 차 맛이 난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봅니다. 혀와 차물과 미각 의식에 의해서 차 맛이 남을 사유해 봅니다. 자, 그리고는 차 맛은 또 이 삼자만이 아니죠. 차 맛은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는 배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차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밭에서 차를 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차를 듣고 수 있죠. 그리고 차를 따는 사람은 차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차나무를 살펴보면은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자, 햇빛은 또 어디서 오면 태양이 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참맛이 태양과 연결되어 있고 태양은 우주에 있으니까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맛은 혀와 미각과 차물 세 가지가 원인이 되고 또 차 따는 사람, 차 듣는 사람, 흙, 물, 불 이런 것이 다 원인이 되었고 궁극에 가서는 햇빛이 태양이 그 원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가 인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로 인과로 연결되어 있는데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차 마시는 부분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면 우주라는 전체와 차 마시는 부분이 동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또 한 번 명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자, 이렇게 부분과 전체가 동등하기 때문에 차별 없이 평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평등이라는 것은 상호 관계성이죠. 자, 우주가 서로 건물같이 연결되어 있고 좁혀보면 이 세계는 물류유통망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보면은 서로 신경이 서로 그물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알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알고 서로 알아야만 됩니다. 알매에 의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망은 마음의 망인 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의 망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여러분들이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자, 앞에는 찻잔 들고 자, 마십니다. 그리고는 자, 내려놓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차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방 속에 앞에 있는 찻잔을 상상 속에서 역시 한 잔 마십니다. 자, 마시면은 마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향기와 맛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맛을 음미해 봅니다. 맛을 음미해 보면은 순간순간 바뀌어간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맛에 대해서 둔감하면은 자, 다시 눈을 뜨고 앞에 차점을 둡니다. 자, 다시 한번 마셔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감고 자, 혀에 집중하면서 차 맛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앞에 맡은 차 맛은 두 번째 마실 때 차 맛은 똑같지 않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차 맛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차 맛이 고정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에요. 자, 지나간 맛은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의 맛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맛은 계속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맛을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맛이, 차 맛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변화물에서 차 마시는 형상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야, 변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왜 괴로우냐? 내가 아주 멋있는 차를 한 대 뽑았는데 아들놈이 타고 나왔어. 그만 접촉사고를 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기스가 났기 때문에. 차가 변하니까, 아끼던 자동차가 변하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젊었을 때 첫사랑이 있었는데 싸워서 헤어졌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변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소중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차 맛을 통해서 변한다 하는 것을, 변하는 건 괴로운 것이다 하는 걸 이해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아가 없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영혼 불사의 자아가 있다면 괴로움이 없어야 될 건데, 괴로움을 맛본다면 자아가 없다고 사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차 맛이 변하는 것도 내재한 실체나 자아가 없고, 또 변하는 것 자체는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이해하고 차 맛은 결국 맛보는 마음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무하고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 공이라 하는 사실을 사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무상고 무아를 사유해보고 또 실체 없는 공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차 맛이 그렇다면 차 맛과 연결되어 있는 혀와 미각의식과 차물도 역시 무상고 무아고 공인 줄 알 것이고, 그와 관계되는 차 배달하는 사람, 차를 듣는 사람, 따는 사람, 그리고 차 나무, 흙물, 불, 다 모든 것은 그와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태양계와 전 우주도 역시 무상한 것이고, 또 괴로운 것이고, 자아가 없는 것이고, 실체 없는 공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사유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예.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아셨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 못했던 부분을 다음에 조금 한 번 더 하고 또 오색찬 영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